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의 감잡기 17강의 지문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의 감잡기 17강에 보면 이게 다 장문이죠. 3개의 지문이 다 장문이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지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다 보니까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찾아보셔도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영어 한 문장마다 위에 해석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여기에 한글로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 인더스트리얼 이게 산업의라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매칭을 좀 하셔서 모르는 단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면, 형광펜 같은 거 열어서 지금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선생님 저는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인 걸 아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내가 몰랐어, 그러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좀 그 단어는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단어를 다 써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내용이 되게 번잡해지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요, 내용 파악, 내용 흐름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은요, 자본주의에서 여가의 생성과 발달이 되겠습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허용하고, 그러니까 쉬는 거죠. 쉬고 일 안 하고 놀기, 이게 여가잖아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 일꾼들에게 여가를 허용하고, 그랬을 때 여가가 점점 확대되면서, 즉 노동자들이 이제 여가를 더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가가 점점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때는 여가에 관련된 시장이겠죠.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글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빨리 한번 읽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ustrial Capitalism not only created work,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는 일거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일거리를 만들어냈대요. 자본주의는 뭔가요,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이제 그 뭔가를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공장을 내가 짓고 일꾼들이, 노동자들을 내가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또한 여가도 만들어냈습니다.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그래서 현대적인 말의 의미로 여가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1번이 주제문이겠네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산업 자본주의는 일자리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도 만들었다. 즉 중요한 게 산업 자본주의는 여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겠죠. This might seem surprising. 아마 그것은 놀라울 겁니다. 왜냐하면 early court masters wanted to keep their machinery learning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이 초기 목화 농장주는 이제 공장 주인들은 그들의 기계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forced their employees to work very long hours.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강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놀라울 겁니다. 다시요, 1번하고 2번 한번 보자. 자본주의가 뭐 만들었다 그랬죠? 여가를 만들었다 그랬죠. 아니, 자본주의라고 하면 일꾼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장 주인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가 여가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 자본주의가 여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그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 주인들은
일꾼들이 쉬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기를 원했었고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이 산업 자본주의가 여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다라는 거죠. 하지만 by 어떻게 함으로써 requiring continuous work during work hours 일하는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ruling out non-work activity 비업무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고용주들, 공장 주인들은 had separated out leisure from work 일을 여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주들이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해. 일꾼들아, 일할 때에는 끊임없이 일해. 일하는 시간에는 일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배제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만 일을 하고 일 안 할 때는 하지 마. 그렇게 배제한다라는 것은 이제 빼낸다라는 거잖아요.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일하지 마. 라고 함으로써 이 공장주, 고용주들은요, 일하고 여가를 분리시켰다. 되셨죠?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by 동사 ing가 뭐뭐 함으로써죠. by 동사 ing. 그래서 이런 것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업무 활동을 배제시킴으로써 자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by 동사 ing 함으로써 그리고 by 또 동사 ing 함으로써 되셨죠? 문법적으로 여기 ing에 맞춰서 여기도 ing 써줘야 되는 거지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공장주들이 일하는 시간하고 여가 시간을 분리시켰다. Some did this quite explicitly by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When factories were shut down. 그래서 몇몇 고용주들은 여기서 some은요 뒤에 그 employers들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몇몇 고용주들은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몇몇 고용주들은 이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죠. 레저하고 월크를 분리시킨 것을 몇몇 고용주들은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했대요. 명백하게. 그쵸? 어떤 이제 그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쉬는 날을 명백하게 만들어냄으로써 몇몇 고용주들은 일하고 여가를 명시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쉬는 기간은 언제냐면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일하고 싶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공장 안 돌아가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는 일꾼들아 오지 마세요. 휴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요. 이렇게 명백하게 구별되는 이 쉬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it was better to do this than have work disrupted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왜냐하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요. do this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명백하게 휴일을 정해서 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휴일을 정해놓고 일꾼들아 나오지 마셔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보다요 have 목적어 pp 되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가지는 거가 아니라 이제 만드는 것이겠죠. 사역동사 일이 방해되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뭐에 의해서요? 편안히 일꾼들이 원하는 때마다 휴가를 가지는 것에 의해 일이 방해되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데이오프는 휴가입니다. 다시요. 쉬는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야를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일꾼들이 그래도 원할 때 쉬지 않겠습니까? 저 월요일에 쉴게요. 이번에 뭐 좀 쉬고 싶네요. 수요일에 쉴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일꾼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아무 때나 쉬게 된다면 공장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어떤 직원이 월요일 날 쉰대. 어떤 직원이 수요일 날 쉰대. 직원들이 5명이면 이 5명의 직원들이 다 있어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누가 언제 쉰다고 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때는 일이 방해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명백하게 휴일을 정해서 쉬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는 그 쉬는 기간을 만들므로써 몇몇 고용주들은 명시적으로 일하고 레저를 분리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가인 레저는요, as a distinct non-work time, 일하지 않는 시간인 거죠. 휴일이니까요. Whether in the form of a holiday, weekend or evening, 저녁에 쉬던, 주말에 쉬던, 아니면은 그냥 뭐 휴일의 형태이건 아무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인 레저는 그래서 결과물이었다. 뭐의 결과물이에요? 통제되고 제한된 일하는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을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왜요? 고용주가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통제되고 제한된 일하는 시간의 결과로서 레저가 나온 거다. 그렇죠?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6번이요. 자,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갖게 된 겁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가가 사실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쓰는 여가가 아니라 공장 주가 정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를 이제 강제적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쉬게 됐다 보니까 일꾼들은요, 노동자들은 then wanted more leisure,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was enlarged. enlarged 이건 이제 모르는 단어이겠죠, 여러분들. 확대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가 시간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일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여가를 보장해라. 아니면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공장 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다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자르게 되면은 새로 일꾼들을 또 구하고 훈련시키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시위에 의해서 여가 시간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which first started in the cotton industry. 처음에 이 여가 시간의 생성과 확대는 면산업, 면직 산업에서 처음 시작은 되었습니다. 컴마 다음에 관계사를 쓸 때는 원형을 쓰는 거죠. 위치가 맞지 대세 쓰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면 산업에서 이 여가 시간의 확대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새로운 법들은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새로운 법들이 통과가 되었냐면 관계사 나오고 있죠. 근데 선행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했었던 법이냐면 제한했던, 일하는 시간을 제한을 했던, 그리고 두 번째요, 또 줬던, 일꾼들에게 그 여가 휴가의 권리를 주었던, 일꾼들에게 휴가의 권리를 주었던,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제한했던 새로운 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회사에 나가시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지 않잖아요. 월화수목금만 일하게 되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일하게 될 때에는 그 좀 추가 수당도 줍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자, leisure was also the creation of capitalism in another sense. 또 다른 의미에서 여가는 창조물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일꾼들이 여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수입 창출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꾼들이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수입 창출의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leisure, 여가의 상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수입 창출의 기회를 맞이한 그 또 다른 산업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no longer meant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 이것은 여가의 상업화인 것은 여가의 이제 상업화가 더 발전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가의 상업화는 더 이상 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참여를 의미하지 않았다. 일꾼들은요, 이제 여가 시간이 생겼으니까 began to pay for leisure activities. 여가 활동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다. 어떤 여가 활동들이냐면 organized by capitalist enterprise. 뭐에 의해서 조직되어진 거냐면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해 조직된, 만들어진 여가 활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밑에 그림에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일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직장이 잘린 상태가 아니죠. 이 공장, 직장에서 월화수목금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은 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라. 그러니까 돈이 지금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쉴 때 좀 뭐 제한적으로 쉬었다면 이제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나 항상 쉬게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여가 활동을 또 만드는 사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체들에 의해 조직되어진 이 여가 활동들에 일꾼들이 돈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건데요.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s, especially football and horse racing, where people could be charged for entry.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돈이 부과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구나 아니면은 경마 같은 어떤 이 관중 스포츠들에 대해 매스 트래블이 now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매스 트래블은요, 비유고요, 비유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매스는 단체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 일꾼들이겠죠. 일꾼들의 이 트래블은 여행이 아니라 그냥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서 나온다라는 거죠. 주말 동안에 일꾼들이 우르르 몰려서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런 스포츠들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꾼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가 활동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업체로 하는 이 비즈니스가 또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The importance of this can hardly be exaggerated. 자, 이것은 뭡니까? 일꾼들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의 중요성은 과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장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이 이제 되는 거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꾼들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의 중요성은 과장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whole new industries were emerging to exploit and develop the leisure market. 그래서 이 여가 활동 시장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which 역시 대수로 쓸 수 없고요. which was to become a huge source of consumer demand, employment and profit. 그리고 그렇게 되는 레저 마켓은 또한 되었습니다. 원천이 수입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고객의 요구나 아니면은 고용 그리고 이익의 또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글이 어려우니까는 그림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좀 같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는 다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공장이 생기게 되었죠. 자본주의가 확대가 되면서 공장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는 공장주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공장을 많이 짓고 일꾼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초죠. 근데 이때의 초기에는요, 일꾼들이 공장들에서 일을 할 때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원하는 때에 쉬는 거였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을 하게 되는데, A라는 일꾼은 월요일 날 쉬고 싶으면 쉬고, B라는 일꾼이 뭐 수요일 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는 손해냐면 고용주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쵸? 일꾼들이 다 있어야지 일이 잘 돌아가는데 누구 쉬고 있고 빵꾸가 뚫려 있다 보니까는 일의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고용주들이 쉬는 날을 강제적으로 이제 만들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강제로 쉬자. 일꾼들 니네가 오고 싶어도 공장이 운영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그때 쉬고 평일에는 좀 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고용주들이 쉬는 날을 강제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일꾼들이 주기적으로 쉬는 날이 생긴 겁니다. 주말이라고 좀 해봅시다. 뭐 여기 글에는 주말이라고 딱 명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의상 지금 주말에 다 일을 안 하니까 편의상 그냥 주말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일꾼들이 주기적으로 쉬는 날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만 있습니까? 빈둥빈둥 돈도 있겠다. 월급은 받는 거니까 여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여가 활동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여가 활동 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예시는요, 이 관중 스포츠인 축구나 경마 이런 산업이 발달이 됐다라는 거죠. 여가의 상업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일꾼들이 저 공장도 그렇고 저 공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있는 공장들의 일꾼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네? 그러면 그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또 이제 공장 외에 다른 산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영화관도 생길 수 있고 놀이동산도 생길 수 있고 숙박업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본문엔 안 나왔지만. 그쵸? 그래서 영화관들을 만들어서 일꾼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영화관에 와서 돈을 쓰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말에 우리 놀이동산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관광업이 발달을 하면서 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쵸? 축구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우리 축구장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공장 외에 다른 여가 시설들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또 수입 창출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가 어디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이 첫 번째 한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이제는 허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여가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꾼들이 이제 돈을 쓰면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글이 가장 어려운 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17강에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 두 번째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기술을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 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죠. 이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인지 잘 못 고치는 의사 선생님인지, 능력이 있는 의사인지 없는 의사인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뭐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그 능력, 여기서 기술이라고 나오는데 실력,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가 여기 내용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의사의 실력, 의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부정확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 조금 이 한글이 좀 어렵게 나온 편이네요. 이제 아무튼 의사가 환자를 잘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환자들은 aren't randomly assigned to doctors.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assigned to도 모르면은 여기 지금 체크를 하시라고요. 형광펜으로요. BPP2 블라블라. 자,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의 의사들은 will have two sets of clients. 환자들이 되겠죠. 고객인데 의사들이 고객을 갖는 것은 여기서는 환자가 되겠죠. 두 의사들이 두 환자들의 케이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Who may differ on many dimensions.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다른 형태인 환자들의 두 세트의 의사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냥 뭐 환자마다 두 명의 의사가 달라붙어서 돌보게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 중요한데 좀 어렵게 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환자 한 명마다 의사 하나가 아니고 두 명 정도의 의사가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better doctors, patients may even have a higher death rate. Why? 자, 더 좋은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의 환자가 더 훌륭한 의사의 환자들이 더 많이 죽는 비율을 보일 수 있대요. 더 훌륭한 의사의 환자들이 더 잘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death는 죽음이죠. 이걸 mortality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써서 암기를 해주세요. death rate를 mortality rat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더 훌륭한 의사의 환자가 더 잘 죽을 수도 있대요. 선생님, 더 훌륭한 의사라면 환자를 더 잘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근데 환자가 더 잘 죽는다고 나오고 있나요? 밑에 한번 봅시다. perhaps 아마도 더 sicker patient, 더 아픈 환자가 seek out the better doctor,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암 걸렸는데 거의 암 걸려서 죽기 직전에 환자가 더 뛰어난 의사를 찾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더 치명상을 입은 환자가 더 최고의 의사를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더 뛰어난 의료를 받기 위해서 더 아픈 환자가 최고의 의사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기 직전인데 동네 병원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학병원 최고의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암 걸려서 막 이제 거의 죽을 판이야. 그럼 동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죠.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even if he does a good job, 이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의료 행위를 진료를 잘 했음일지라도 그의 환자는 are more likely to die, 더 죽을 확률이 큽니다. 누구보다요? 그 다른 의사들의 환자보다. 환자들은 더 죽을 확률이 큽니다. 최고 의사가 아닌 의사들보다 최고 의사의 환자들이 더 죽을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런지 얘기했죠? 더 아플수록, 더 죽기 직전일수록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최고 의사가 일을 잘 해도 그 환자가 죽을 확률이 더 크다고요. 이미 죽기 직전에 위급한 환자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it can be misleading, 잘못된 걸 겁니다. 뭐 하는 것이 to measure, measure 단어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측정하다라는 거. Doctor skill solely by looking at patient outcome. 그래서 환자의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 solely 그러면 이게 오로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고 있네요. 오로지 환자의 결과만을 보는 것으로 그 의사의 능력, 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그러므로 잘못된 거다. 그쵸?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더 잘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들이 더 잘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너무너무나 아픈 환자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간 거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을 해도 더 많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결과, 즉 치료가 되었거나 치료 실패가 되어서 환자가 죽었거나 그것만 가지고서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correct, 올바른 거다, right 이런 게 나오면은 잘못된 거죠, 단어가요. 그리고 5번이요. That is generally what Dr. reports called. 그것은 여기서 이제 나온 그것을 봤는데 환자의 결과로 환자가 치료되었거나 환자가 치료에 실패해서 죽었거나 이런 환자의 결과로 의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이 의사의 성적표가 하는 일입니다. 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아무리 이제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죽었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서도 어떤 이 진료 기록은 병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A라는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했는데 최선의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결국은 사망했음. 이라는 이 병원 내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표에 해당하는. 그쵸? A라는 의사가 치료했는데 결국 환자가 사망했음. 또 A라는 의사가 어떤 환자도 또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의 생명이 워낙 위독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했음. 이러한 자료들은 병원 내부에서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결과로 의사 실력을 판단을 하는 이 성적표가 병원 내부에 존재할 거고 그게 이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비록 그러한 아이디어가 환자 결과로 의사 실력을 판단하는 게 분명히 호소력은 있고, 즉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맞는 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이제 환자 결과로 의사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can produce some
undesirable consequences.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의사를 이렇게 환자가 지금 치료를 받고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안 좋은 의사인지 병원 내에서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의사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의사 실력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냥 desirable 쓰면 안 돼요. 이건 바람직한이기 때문에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의사의 실력을 판단하면 왜 안 되냐면, 의사인데요. Who knows? He is being graded on the patient outcome. 환자 결과에 따라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는, 여기서 he는 이 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 본인 자신이 환자의 결과에 따라서 이 평가가 매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의사는 아마 거절할 겁니다. decline, turn down, accept는 반대말이가 쓰면 안 되겠죠. 누구를 거절하냐면 높은 위험도가 있는 환자를 거절할 겁니다. Who most need treatment.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거부할 겁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 So as not to, in order not to, 똑같은 뜻이에요. damage his score. 그의 실력, 그의 평가. 여기선 그의 평가라고 보면 되겠다. 그의 의사 평가. 이 평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치명적인 환자는 아마 거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내 치료를 받고 죽은 거, 안 죽은 거, 치료가 잘 된 거, 이거를 가지고서 나의 능력을 평가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이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거부하겠죠. 왜요? 치료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어버리면 이제 나는 치료를 잘 못하는 안 좋은 의사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실력, 나의 평가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치명적인 환자는 거절을 할 확률이 되게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사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 hospital report cards have actually hurt patients precisely. 실제로 이 병원의 이 성적표, 이 성적표는 뭡니까? 의사를 판단하는 성적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적표가 실제로 고객들도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환자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그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is kind of inappropriate physician incentive, 부적절한 의사 장려책에 의해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this kind of 부적절한 의사 장려책은 역시 위에서 나왔었던 환자 결과로 의사 능력을 판단하는 이 부적절한 이 방법 때문에 의사도 되게 싫겠지만 누구도 되게 싫은 거예요. 환자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성과에 따라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큰 환자를 거부를 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병원은 내가 되게 위독한 환자야. 그럼 그런 시스템에 가봤자 나를 치료해주고자 하는 의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괜히 그러한 환자를 치료했다가 잘못되면 이 성적표, 리포트 카드가 안 좋게 쓰이고 나는 무능력한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사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환자들도 그런 병원에 가면은 어떤 의사도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손해 나는 겁니다.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에게도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참 어렵다 내용. 그러니까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또 다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능력을 의사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또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결정에 영향이 may not be detectable,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until long after the patient is treated,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은 이유까지도 찾아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환자가 치료를 오랫동안 받기 전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내린 결정의 영향이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도 의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예시가 또 이제 좀, 자, when a doctor reads an X-ray of the breast는 이제 가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의사가 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she는요 의사예요. 의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If there is a breast cancer or not, 이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고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왔어, 뭔가 이제 암이 생긴 것 같아요, 가슴에. 그럼 의사가 까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절개를 해갖고 진짜로 그게 암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엑스레이를요. 근데 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바로 의사가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 환자가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10번이요. she는 의사라 그랬죠? 의사는 may find out weeks later, 몇 주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a biopsy is ordered, 생검법이 지시가 된다면, 생검법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실제 조직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는요 그냥 가서 사진만 찍는 거죠. 근데 조직 검사는 뭡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가슴 조직을 띄어내 가지고, 살점을 띄어내서 이제 그 조직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실제 조직 검사가 지시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몇 주 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또는 she missed a tumor. 투머는요 종양이에요. 종양은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특정 세포가 되는 거죠. 암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를 의사는요. That later kills the patient. 그 유방암 환자를 죽일 수 있는 암세포를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She may never find out. 그 의사는 절대 이거를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사에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 배가 되게 아픈 것 같아. 배가 되게 아픈 것 같아. 환자가요, 배가 되게 아파요. 복통이 너무 심해. 그래갖고 A라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배를 절개해갖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가 딱 나왔더니 의사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진통제만 가지고서 좀 먹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받고서 A라는 의사를 만나고서 이렇게 왔어요. 이 A라는 의사는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토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결정이 지금 내려진 거죠. 엑스레이를 의사가 보니까 별일이 없는 것 같아. 진통제만 주고서 환자를 돌려보냈어. 진통제 먹었을 땐 괜찮은데 일주일 뒤에 또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의사를 찾아갔어. 그래서 B라는 의사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번에는 엑스레이에서 뭐가 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조직 검사도 해보니까는 여기 위장암이 걸린 거야. 위장암이. 이 환자가 알고 보니까 위장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환자가 낫겠죠.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A라는 의사는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입니까? B라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뭐 어떤 각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찍었을 때, 이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에는 엑스레이에 뭔가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 B라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우연치 않게 배에 들어가져 있는 이 암덩어리가 발견이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장암으로 판단을 하고 수술을 했고요. 여기서도 아마 각도가 좀 잘 맞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암덩어리가 발견됐더라면 이 의사도 위장암으로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서도 누가 좋고 누가 나쁜 의사다라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아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요.
심지어 doctors get a diagnosis just right. 진단을 올바르게 했을 때조차도, 심지어 뭐뭐 했을 때조차도 진단을 제대로 했어. 변비 걸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변을 잘 보고 싶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먹고요. 그렇게 진단을 제대로 의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otentially serious problem, 가능성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들 오타 있습니다. It is ha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is hard to make sure. 확신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The patient follow directions. 환자가 그 지시사항, 의사가 내렸던 치료법, 처방의 지시사항을 환자가 제대로 따랐는지도 확인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갔어, 의사한테. 변비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비니까 이 약을 잘 먹고 물 많이 먹고 야채, 채소 이런 걸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얘가 변비 나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먹고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걸 안 해. 물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변비가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의사가 제대로 처방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의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환자가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을 했는가? 그리고 환자가 그 식습관을 제대로 바꾸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실행을 했는가? as directed, 그 어떤 지시받은 대로 이행을 잘 했는가?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하나의 지문에 한 20분씩이 걸리고 있어요. 3개 지문이 끝나면 60분이 걸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현재 지금 한 41분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은요, 두려움 극복하기. 두려움을 극복하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어두운 것만 보지만,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선생님, 저는요,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하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게 두려운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두려운 것을 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과 실제로 일어나는 그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기회를 최대한 가져라 라는 것을 배워라 라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Raised in fear, 두려움 속에서 길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러져서, 그러니까 PP 분사구문,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키워져서, 길러져서. 자, 이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길러져서 우리는 오직 공포를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공포를 팔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쇼핑? 홈쇼핑이요? 홈쇼핑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불을 바꾸세요. 이불 바꿔라. 이러면서 자기네 이불을 홍보하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이불을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까는 여기에 막 벌레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언제나 이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 안 좋은 이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몸을 가렵게 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진 않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죠. 아니, 물론 사람을 죽일 때도 있지만은 이게 막 몇 억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이래. 우리 이불 회사야. 이불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덮고 있는 이불에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이불은요, 기생충이 살 수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덮고 자면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병충해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이불을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잖아. 그쵸? 뭐 계속해서 내가 지금 덮고 있는 이불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 벌레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걸 사고 싶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보면 얼마나 나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쵸? 막 무슨 저기 아동 성폭행이라던가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는 우리들은 어때요?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 이 아동
폭행범이나 성폭행범 아니면 유괴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또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현실 세계에서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길 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뉴스 매체를 보면 TV를 틀면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이불을 덮고서 이 해충에 의해서 병 걸려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실제로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공포를 이렇게 많이 팝니다. 판단하는 것은 보여준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홈쇼핑이라던가 뉴스라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가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What's the little commercial? 광고를 한번 봐라. That tell you 당신에게 말해주는 What will be on the news? 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뉴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광고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지금 7시야. 그리고 8시에 뉴스가 할 건데 TV를 트는데 지금 7시에요. 아, 이따가 우리 8시 뉴스에서는 오늘 일어났던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8시에 봅시다. 이런 그 뉴스 광고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8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인데 1시간 뒤에 8시에 와서 뉴스를 시청해 주십시오. 라는 이 뉴스에 대한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더 많이 하고요. 그런 광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뉴스 광고에 대해서 Why the food you are eating? 당신이 먹는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옷들인데요. 우리 아이가 입고 있는 중인 옷이 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 광고를 한번 봐라. 이것은요, 위에 나섰던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예시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TV 틀면 좋은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예시인데요. 왜 우리의 휴가가 could kill you, 당신을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6시 뉴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이렇게 막 파도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죽고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막 계곡에 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뉴스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만 의외로 되게 그러면서도 겁을 주는 거기도 하단 말이죠. 사실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그 것과 그 뉴스에서 봄으로써 그 공포스러운 그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에서 그런다고 꼭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죽을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꼭대기층까지 훅 올라가갖고 문도 안 열리고 2시간 동안 이 아빠하고 아들이 거기서 부둥 켜고 벌벌벌 떨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상황의 케이스지. 물론 공포스럽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확률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서 저런 뉴스가 나왔으니까는 내가 이따가 학교 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가야지. 학교 갔다가 와서도 엘리베이터 무서우니까 계단으로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지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요. The reality is that food we eat is safe.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항상 안전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요. 그냥 갑자기 불에 타지는 않을 겁니다. 불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안전할 겁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휴가도요. 항상 재밌을 겁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실제 생활에서 그게 발생할 확률은 없다. 즉 안전하다. 쫄지 마라. 하지만 여전히 스틸이 여전인데 이게 벗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은요 가끔 지배를 받습니다. 공포에 의해서. 보험회사들은 장담합니다. 우리에게 장담해요. Most of what we worry about,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이 will never happen,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험회사들은 장담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they win, 보험회사들은 벌어들입니다. win은 이제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그걸 가지게 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보험회사들은 가지게 됩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쵸? 보험회사들이 장담을 하죠. 뭐 가다가 사고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험 드세요. 뭐 길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겠습니까? 길 가다가 사고 나겠습니까? 근데 날 수도 있으니까 보험 드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들은 공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긴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데요. 자, 요점은 is not that we shouldn't have insurance.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the point is this. 자, 요점은 이겁니다. odds are. 자, 가능성이 높다. 무슨 가능성이냐면 we will have great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낼 확률이 많을 겁니다. participating in challenging sports. 어떤 도전적인, 어떤 좀 위험적인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서 이 즐거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지배되지 마. 공포에 쫄지 말고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 실제로 그 위험한 일은 진짜로 너에게 일어날 확률은 되게 적어. The chances are good. 뭐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시 생략됐고요. We will survive.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길 가서 차에 치여 죽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무서워서 집을 못 나가고 집에서만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요. 그리고 possibly even thrive, 번창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in the business world에서 잘 될 겁니다.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올도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올도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거나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쓸 때는 동사 ing가 오는 거죠. 그래서 despite 다음에 taking 그리고 stumbling 이렇게 동사 ing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and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이기도 하고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요. taking a few risks and occasionally stumbling 가끔씩 이렇게 휘청거릴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살아남을 거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최악의 가능성이 항상 삶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쫄지 마세요. And we'll have fun and meet lots of nice people at social gatherings.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임에서 이 멋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되게 즐거움을 겪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에서도 보면 맨날 사기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기치는 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투자를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돈 떼어먹고 헬스장을 등록했더니 헬스장 문 닫고서 이제 그 고객 돈을 다 떼어먹고 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뉴스를 보고 있자면 어떤 이 사회 모임을 나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 사기꾼들만 있을 것 같고. 근데 쫄지 말라고요. 소셜 모임에 나가서 실제로 사기당할 확률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크다. 하지만 예수는요 벗입니다. 또 내용에 꼬이고 있어요. 반대로. 하지만 most of us live our lives. 대부분의 우리들은 삽니다. 우리의 삶들을 삽니다. 이건 명사죠. 이건 동사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삽니다. 마치 뭐뭐이듯이 the odds are stacked against us. 그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삽니다. 자, 여기 해석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 지워버리시고요. 사실 이제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모임에 나가라. 사람들 잘 만나라. 좀 좋은 거다. 쫄지 말고 살아라.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우리들은 삶을 삽니다. 마치 나쁜 일들이 그 뉴스에서 봤던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마치 그럴 것 같이 우리는 삶을 삽니다. 자, one of our biggest challenges here is to try to overcome these fears. 이러한 공포들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one of 복수명사, 근데 주어는 계속해서 one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We are presented with so many opportunities. 우리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고 있고 we need to learn to make the most of them. 그 기회들로부터 가장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이용을 할 법을, 그것을 잘 활용할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뉴스에서 봤다고 막 뭐도 못하고 그러면 밖에 널려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 때문에 쫄지 말고, 그런 공포 때문에 쫄지 말고, 밖에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가서 잘 이용을 해라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이 되게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또 실질적으로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